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청취자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바로 그 펩트론입니다. 네. 특히 그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님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술 이전 계약이나 또 오송공장 착공 허가 같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가능성하고 전망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엄민용 연구원님 분석 코멘트, 또 관련 뉴스 기사들, 업계 인터뷰,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펩트론 하면 역시 가장 큰 기대감, 19112와의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오송 제2공장 증설은 또 어떻게 돼가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시각 포함해서 다각도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 가지고 펩트론의 주요 이벤트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이걸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결국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청취자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근데 펩트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현재 K바이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랄까요?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전체적인 맥락부터요. 네. 엄민용 연구원님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K바이오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새로운 국면이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예전에는 뭐랄까 그냥 기대감만 엄청 높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신약 개발 성공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들썩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성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의 폐암 신약 레유저티닙 이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아, 네네. 또 알테오젠 기술 들어간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 있잖아요. 그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이 또 FDA 승인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냥 가능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파이프라인 공개했다, 임상 1상 들어갔다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진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 계약하는 규모나 건수도 실제로 매년 좀 늘고 있고요. 아, 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물질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사 메나리니 여기로 또 화이자가 인수하는 M&A 사례도 나왔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결과들이 하나둘씩 쌓이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약간 좀 흔들렸던 K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이것도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흐름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와중에도 작년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때쯤 바이오 섹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민용 연구원님이 인터뷰 같은 데서 좀 재밌는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분석인가요? 이게 작년하고 패턴이 좀 비슷하다는 건데요. 연말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세 있잖아요. 이거 피하려는 물량이 미리 좀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선반영된 일종의 수급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 수급 요인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세금 문제나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잠깐 이렇게 좀 출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만약에 수급 요인이라면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K바이오 전반의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또 단기적인 수급 이슈,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펩트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펩트론 하면 역시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펩트론의 핵심 경쟁력은 역시 스마트 대포. 이거죠. 이게 뭐냐면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데요.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이요? 네, 쉽게 말하면 약효가 몸 안에서 좀 더 오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주사를 매일 맞거나 자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성질환 치료제 쪽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또 비만 치료제 쪽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확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한가운데 정점에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지금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기술 이전 가능성,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지금 펩트론하고 일라이 릴리가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대표적으로 PT403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 검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사 단계에 있습니다. 실사 단계. 네, 릴리 쪽에서 펩트론 기술이 진짜 우리 약물에 쓸만한가, 이걸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 내용을 보면 이 기술 검토 완료 목표 시한이 2025년 12월 7일로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 12월 7일. 아, 기한이 정해져 있군요. 만약에 이 계약이 진짜로 성사된다 그러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던데요. 엄민 연구원님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라의 릴리,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거의 세계 1등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1, 2위를 다투죠. 네, 그런 회사의 핵심 제품군 GLP-1 계열 약물에 한국 바이오텍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테오젠이 머크의 그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그 제형 변경 기술 ALT-B4 이전 계약했잖아요. 네네. 그 계약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거의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알테오젠 머크 계약 이후에 알테오젠 기업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재평가됐었죠. 그럼 펩트론도 비슷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이게 단순히 펩트론 한 회사의 성공, 이걸 넘어서서 K바이오 기술력 전체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K바이오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님도 여러 분석 자료나 인터뷰에서 이 본 계약 체결 가능성을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군요. 근데 이런 큰 기술 계약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혹시 계약 시점이 좀 늦어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약 검토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꼭 부정적인 신호냐,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릴리 쪽에서 펩트론 기술의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어쩌면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또 흥미로운 게 마침 그 펩트론의 오송제 2공장 착공 허가 관련해서요. 충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심의가 원래 12월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11월로 앞당겨졌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이게 혹시 릴리하고의 계약? 그 타임라인,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심의 일정이 앞당겨진 게 사실이라면 이건 펩트론 쪽에서 릴리랑 본 계약이 딱 체결된 이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 예를 들면 대량 생산 준비 같은 거요? 이걸 좀 서두르려는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어쩌면 그 잠재적인 계약 마감 시한, 데드라인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시그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와, 정말 타이밍이 묘하네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PT403 이 후보물질 하나에 대한 계약을 넘어서서 릴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만이나 당뇨 파이프라인에도 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일부 분석 리서처 TV 같은 곳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릴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른 유망한 후보 물질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먹는 비만 치료제 올포글리프론이라든지 아니면 주 1회에 맞는 마즈두타이드, 또 차세대 3중작용제로 불리는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약물들이요. 네, 이름들이 어렵네요. 네, 이런 약물들에도 펩트론의 그 약효 지속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협력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된다면 계약의 가치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와,
진짜 기대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럼 펩트론의 기술력 자체,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경쟁사들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신한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가진 그 경쟁 우위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약물을 담는 미세 입자 있잖아요. 마이크로스피어, 밀입구요. 미립고요? 네, 이걸 아주 균일하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약효가 일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이 밀입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기술력에 탄탄하다는 평가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펩트론이 임상 1상 이전 단계에서 릴리왕 본계약을 딱 맺는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임상 1상 단계에서 머크랑 계약했을 때 당시 시가총액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현실성에 있는 비교일까요? 물론 그건 매우 공격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실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시점의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는 엄청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네. 하지만 이런 비교 자체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번 릴리와의 잠재적 계약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 그 무게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테오젠 사례처럼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크게 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라 정말 크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또 뒷받침하는 다른 움직임, 그게 바로 생산 능력 CAPA 확대라고 하셨죠. 이 CAPA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CAPA, 생산 능력, 캐패시티를 의미하는데요. 펩트론이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생산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주목할 만합니다. 공격적으로요? 네. 이게 그냥 나중에 수요 늘어날 거 대비하는 차원, 이걸 넘어서서요. 잠재적인 대규모 계약, 특히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랑 계약이 딱 성사됐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약물 생산, 이걸 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 미리 좀비한다. 네. 어쩌면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능력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생산 능력 확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오송 제2공장이겠네요. 이 공장 착공 허가 문제도 펩트론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현재 오송 제2공장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심의가 이제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심의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죠. 이 공장 착공 허가가 단순히 그냥 공장 하나 짓는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만약에요, 릴리하고 본계약이 딱 체결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 상업화를 위한 대량 생산 체제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아, 속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오송 제2공장이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시설이기 때문에 착공 허가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건축 승인, 이걸 넘어서서 릴리 계약이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그 이후 과정도 순조롭게 가겠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 허가 여부를 펩트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 나눈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요소들이 펩트론 주가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핵심적인 주가 상승 동력, 그러니까 촉매제, 카탈리스트라고 하죠. 이건 역시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그리고 오송 공장 착공. 딱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민용 연구원님 포함해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딱 짚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죠.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이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모두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비교적 빨리 완료되는 경우겠죠.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네, 이 경우에는 정말 상당한 폭의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 가치 자체를 아예 재평가하는 이른바 리레이팅,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이 펩트론이 가는 기업을 보는 눈높이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죠. 알테오젠이 머크 계약 이후에 경험했던 것처럼요.
정말 기대되는 시나리오긴 한데 뭐 항상 최상의 경우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위험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바이오 기술 계약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 양쪽의 이해관계가 안 맞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계약 조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능성은 낮겠지만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K바이오 시장 전체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또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같은 수급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은 펩트론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별개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예. 긍정적인 기대감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 이걸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엄민용 연구원님의 종합적인 시각은 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릴리와의 계약 성사 가능성은 꽤 높게 보시는 것 같고 펩트론을 K바이오 섹터 안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 중 하나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톤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제공해주신 인터뷰나 보고서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요. 엄민용 연구원님은 릴리와의 계약 성사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시는 것 같고요. 펩트론이 가진 그 플랫폼 기술의 잠재력, 이걸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잠재력을 높게 본다. 네. 그래서 펩트론을 포함해서 주요 K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도 기술 이전 소식이나 임상 결과 발표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잠깐 좀 빠진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셨고요. 오케이. 펩트론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요청하신 대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님을 비롯한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통해서 펩트론을 둘러싼 핵심 기대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또 오송공장 착공 허가 진행 상황,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네요. 네. K바이오 산업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펩트론이 가진 기회, 그리고 또 동시에 내재된 변동성까지 다각도로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펩트론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잠재력, 그리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펩트론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 말이죠. 만약 이번에 릴리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혹은 그 이후에라도 앞으로 계속 커질 비만이나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또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펩트론 가치를 평가할 때 알테오젠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큰 계약 성공 이걸 넘어서서 펩트론 같은 플랫폼 기술 기업이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 가치를 계속 높여가려면 과연 어떤 전략 또 어떤 역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K바이오 기업들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